여러분 같은 청년 시절에 우리 사회의 그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뜨거웠던 시기예요. 자연스럽게 또 대학 시절 학생운동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 문제가 곧 나의 문제라는 걸 그때 많이 느꼈고 본격적으로 정치에 이렇게 입문하게 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저도 이제 청와대에서 같이 모시고 참모로서 일하면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더 느끼고 그래서 특별히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출마를 했는데 2006년도에 한번 떨어졌고 2010년도에 이제 유성구 총무장에 당선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가 시작됐죠. 타본 사람들도 있죠. 해외에서 타본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트램으로 도시철 2호선을 결정한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제일 전지구적인 아젠다가 뭐예요? 기후위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이런 거 나가고 있잖아요. 도시를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에 모든 나라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걸 선도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은 거의 도심 내부로는 내연기관차들의 진입을 거의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를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고 또 사람 중심의 그 공간으로 만드는데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도로예요. 마찬가지로 대전도 이제 트램을 통해서 도시의 쾌적성을 높이는 대신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도로 잠식이 되면 교통이 많이 불편하잖아요. 우리 대전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은 도시예요.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한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대전시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다소 차선 잠식이나 불편함은 있지만 그만큼 도시철도 2호선을 비롯한 대중교통 체계를 더 확장해서 시민들이 철도나 그러니까 그 도시철도나 그리고 아니면 버스나 이런 걸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목적지까지 가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는 대중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 공공교통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한테도 그런 우리 사회 미래 사회에 대해서 같이 의식을 공유하는 것도 함께 하겠지만 도시철도 2호선은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대전은 지금 보통 우리가 도시철도를 보면 다 위에 전기선이 같이 지나가잖아요. 가선. 근데 이걸 무가선 형태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기종을 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여러 도시를 살아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진짜 노잼 도시예요. 그럼 유잼 도시는 어디를 말하는데? 서울 아닐까요? 아무래도. 서울 말고 부산. 부산은 왜? 부산도 해운대 인프라가 등에 이제 랜드마크가 많고 부산만이 가지는 도시의 특색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해양 도시의 특색을 잘 살렸던 해안 도시, 해안 도시. 서울, 부산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언뜻 드는데 아마 그 광역 도시권에서 그렇게 이 젊은이들이 즐겨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는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리고 워낙 서울 수도권과의 격차가 갈수록 더 심화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대전은 사실은 그 교통으로 성장하고 또 과학으로 이렇게 기반을 가진 도시의 특성이기 때문에 도시가 약간 우리 밋밋하다고 할까? 드라이하다고 할까? 이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의 어떤 기반들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가 여러분 말할 때는 무슨 큰 유명 가수나 유명 뭐 오페라나 이런 공연이 있으면 대충 대전을 건너뛰고 갔거든요. 이제는 대전의 예술의 전당이 매 거의 만석입니다. 그만큼 그
인구들은 문화예술에 관련된 수요를 많이 늘리고 있고 다만 좀 더 다채로운 다양성들이 그 안에 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엊그저께 그 빵 축제에 가본 분들 있어요? 시험 기간이 시험 기간이어서 가봤어요? 근데 그 되게 이래. 빨리 빵이 다 팔려 있더라고. 그래서 네. 즐기지는 좀. 그렇죠. 이게 좀 그런 어떤 그 컨셉들을 소프트한 컨셉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작품을 좀 많이 하고 그런 기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신세계 사이언스가 들어서고 이러면서 그 주변 일대가 확 지금 바뀌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그게 좀 즐겨 찾고 있는데 그런 쇼핑이라든지 어떤 그 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는 작업들도 좀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도시가 근대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1900년대 철도가 놓여지면서 도시가 이렇게 성장한 거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역사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문화유산적인 기반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것도 우리의 뭐 자산인데 지금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대전만 갖고 있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대덕특구라든지 네. 여러 가지 기반들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 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장기 과제예요. 노잼도시를 극복하는 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가 그때 당시에 큰 실책 중에 하나가 호남선이 그 오송에서 바로 빠져서 대전을 안 거치고 노선이 결정된 것이 대전으로서 굉장히 뼈아픈 그런 결정이었는데 물론 뭐 우리 시민들이나 여러분들이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전 서대전을 경유하지 않는 쪽으로 변동이 나면서 실제로 사실상 서대전역이 거의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죠. 지금 저희 대전시가 하고 있는 것이 서대전역 지점서부터 논산까지 구간이 그 철도를 타본 분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굴곡져 있어서 네. 고속 주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직선화하는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고 지금 정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지금 선정되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상당 부분 시간 단축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현재 그 KTX가 안쓰러운 건 아니거든요. 서대전역이요. 네. 20분 정도 네. 정도 근데 사실상 이제 사람들이 수시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직선화하고 그 KTX 편차수를 늘리는 작업을 동시에 같이 해야 될 상황이고 지금 직선화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그 편수만 늘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주변을 완전하게 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가 좀 도로가 육교로 돼 있죠. 네. 예, 고가로 네. 돼 있어서 그 주변이 굉장히 그 슬럼화되는 현상들이 있는데 지하차도를 건설할 겁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건설하면서 그래서 트램 건설할 당시 지하로 언더패스로 그 진행하면 그 위면이 완전히 새롭게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 도시재생 사업하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이어서 그 환승역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광역철도망이 여러분들 자료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계룡에서부터 신탄지까지 광역철도망이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2024년도에 완성될 건데 그건 뭐냐면 지금 이제 연장이 돼서 강경까지 가는 걸로 좀 되어 있는데 1차로 아마 계룡에서부터 우리 신탄지까지 되는데 대전에 있는 주요 구간에 그 호남선을 따라서 역사가 생깁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하면 사실상의 도시철도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철도 2호선이 서대전 역 있는 데를 그 옆을 지나가잖아요. 네. 거기가 환승역 기능으로 되면서 주변 도시재생 사업이 가능해지면 그것도 같이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종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노무현 대통령 때 국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네.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균형 발전해야 되고 그래서 수도를 옮기자 이렇게 해서 추진한 것이 세종시입니다. 근데 중간에 뭐 헌법 헌재에서 뭐 프랍치 의견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기업 도시로 하네 뭐 하다가 결국 행정중심 복합 도시로 기능을 결정해서 건설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세종시는 국가균형 발전 그리고 자치 분권의 가치를 잘 담아내는 도시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전과 세종과 충남북이 같이 서로 협력 체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대전시 앞으로 대전과 세종을 따로따로 갈 것이 아니라 대전 세종 하나를 묶자 통합하자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고 두 번째는 충청권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를 하자 이 사업을 제안을 해서 현재 메가시티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매달 한 번씩 만나서 지역의 공동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가시티를 통해서 도시의 경제권을 크게 묶는 거죠.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래야 서울 수도권에 대응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이 앞으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대전과 세종은 경쟁도 하지만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경쟁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도시철도 1호선이 반성역까지 갑니다. 자 유성에. 네. 그것을 세종 청사까지 연결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도시철도 1호선이 어디까지 가느냐? 청주공항까지 갔거든요. 그 사업안이 정부안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캐리어 하나 들고 청주공항 가서 제주도 가고 일본 가고 중국 가고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연결하고 도시를 크게 묶는 건 결국 그 교통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3050 전략이 추진되고 있는데 뭐냐면 충청권을 근거리 도시는 무조건 30분 내에 갈 수 있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고 충청권은 5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일 생활권으로 묶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과 세종은 실제적으로 기능 도시의 공간으로 놓고 보면 이미 연담화가 되고 있어요. 연담화는 붙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유성 노원에서 세종 가는 건 한 20분이면 충분히 갑니다. 그리고 BRT 타고 신탄진 이쪽 구쪽에서 가면 한 10분이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가 크게 하나로 묶이는 그런 일이 될 거라고 보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보면 강이나 소하천 하나 두고 막 행정구역을 나눕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은 하나로 묶이잖아요. 대전의 인구가 조금 감소했어요. 10만 가까이. 근데 대전의 경제활동 인구, 유동인구로 놓고 안 줄었어요. 이거 뭐냐? 주거지는 옆으로 옮겨가지만 실제 경제활동은 대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당장에 세종 같은 데 여러분 백화점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백화점 쇼핑하려면 어디로 옵니까? 서울로 가든 대전으로 오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큰 병원 서울로 가든 대전으로 오든 이런 것처럼 서로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대신 주거는 세종에 더 넓게 확보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경제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간다. 이게 앞으로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정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쌈박질을 하든 뭐를 하든 정권이 바뀌든 내 인생과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은 정치에 영향을 받고 삽니다. 정치를 잘못하면 여러분들 생활이 불편해지고 나라가 불안해지고 경제가 위축되면 내 삶이 궁핍해지고 직접적이진 않지만 결국은 다 내 삶과 연관돼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경제도 중요하고 뭐 일자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정치적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정치는 내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정치를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인 거죠. 그걸 하나라도 더 좋게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니까 청년 여러분들 정치에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저기 나와 있는 모든 친구들은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많은 정치인분들 인터뷰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대전시에 대한 현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어요. 그래서 직접 가장 잘 아실 만한 시장님께 만나서 저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을 여쭙고자 이렇게 오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워낙에 심각했고 방역 정책에 따라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대변인실에서 노력을 해주셔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이렇게 올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가장 감사드리고 큰 영광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버스 솔직히 TV로만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분 같고 되게 나랑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직접 이렇게 뵈니까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친근한 분이시고 많이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